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비 매형이 인사를 하고 간 뒤 엄마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보였습니다. 엄마,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그렇지. 라며 엄마가 땅에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아버지가 입을 뗐습니다. 사람이 선해 보이는 게 아주 괜찮더만 뭘 한숨을 쉬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래저래 우리 민정이랑 너무 다르잖아. 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살면서 잡음도 많이 생기고 그럴 텐데 내 입장에서야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내가 걱정하는 건 우리 민정이가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냥 얼굴만 보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래도 둘이 좋다고 하는 걸 어쩌겠어. 난 그동안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우리 민정이 눈을 믿어. 분명히 민정이 눈에 들은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며 두 분이 말을 하고 있던 사이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인터폰을 확인하다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옆집 아줌마인데?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귀신이구만 귀신이야. 난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옆집 여자 가고 나면 연락해. 아버지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문을 열었어요. 그러는 사이 옆집 아줌마가 살짝 길을 터주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정이 아버지는 어디 가나 보네요. 예,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까 해서요. 옆집 아줌마의 말에 아버지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곧장 밖으로 나갔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옆집 아줌마가 호들갑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윗감이 마음에 안 드는 건가? 민정이 아버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혹시 은미 엄마는 우리 집 감시라도 하고 있는 거야? 감시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옆집 아줌마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쥐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싸늘한 눈길로 옆집 아줌마를 향해 냉랭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이 남자친구 가자마자 바로 초인종 눌렀잖아. 그러니 내 입장에선 신기할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니겠어? 그게 아니고 내가 들으려고 들었던 건 아닌데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서 내다 보니까 민정이랑 남자친구가 나오는 것 같길래 궁금해서 찾아온 것뿐이야. 또 뭐가 궁금한데 그래? 역시나 엄마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순간 옆집 아줌마가 옅은 미소까지 머금은 채 입을 뗐습니다. 혹시 민정이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 민정이 엄마도 알다시피 나도 딸이 있는 입장이라 궁금해서 그래. 나도 미리 연습 그런 거 해두면 좋지 않겠어? 그래서 어땠는데? 영 별로였던 거야? 옆집 아줌마가 엄마 눈치를 살피며 걱정스레 묻자 그제서야 엄마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로라기보다는 우리 민정이랑 달라도 너무 달라서 걱정이 돼서 그렇지 뭐. 다르다니? 뭐가 다른데 그래? 민정이가 서울대 나왔는데 남자친구도 서울대 나왔겠네? 서울대는 아니고 땡땡 대학인데 야간대학 나왔다고 하더라고. 뭐? 야간대학? 그러니까 예비사익감이 일반대학도 아니고 야간대학을 나왔단 말이야? 민정이 엄마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다 같이 들었는 걸 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될 건 뭐가 있어? 민정이는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남자는 야간대학을 나왔다며. 그래서 민정이 엄마 아버지 표정이 안 좋았던 거구나. 진짜 충격받을 만 했겠네. 충격까지는 아니고 내가 걱정하는 건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달라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지. 학교가 뭐가 중요하겠어. 민정이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민정이 엄마도 기를 쓰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해놓고는 그건 너무 웃기는 말 아니야? 우리 자식들은 다들 알아서 공부해서 대학 갔지. 난 강요한 적이 없었구만. 뭘 발끈하고 그래. 암튼 그건 그렇다 치고 하는 일, 그러니까 직업은 뭔데 그래? 직업은 타일 시공 같은 일을 하는 기술자라고 하더라고. 라며 엄마가 애써 별일 아니라는 표정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옆집 아줌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뗐습니다. 뭐? 타일 시공?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 요즘은 그런 기술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 민정이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제정신이라니. 은미 엄마야말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안 그렇게 생겼어? 아니, 고생고생해서 딸을 서울대까지 졸업시켜놓고는 사윗감으로 타일 기술자라니. 이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거지. 설마 둘이 결혼시킬 생각은 아닌 거지? 옆집 아줌마가 엄마 표정을 살피며 묻고 있었는데요. 저만의 느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화를 하는 내내 옆집 아줌마 얼굴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크게 욕지거리라도 내뱉고 싶을 만큼 까닭 모를 불쾌감이 차올랐는데요. 옆집 아줌마가 우리 누나를 걱정하는 듯 말을 하고 있었지만 속내는 우리 누나가 잘못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잠시 그동안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곳에서 꽤 오랜 시간 덜을 잡고 살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곳에 살았는데요. 그때 당시 부모님이 분양을 받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네도 역시 분양을 받아서 우리 옆집에 들어왔습니다. 옆집은 딸을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딸을 낳은 뒤로 둘째가 생기지 않아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했다네요. 그러다 보니 외동딸을 금지 오겹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필 옆집의 은미 누나와 우리 누나가 동갑이었고 그때부터 불편한 일들의 연속이었는데요. 우리 엄마는 느긋했던 반면 옆집 아줌마는 항상 초조한 마음이었고 혹시나 은미 누나가 우리 누나에게 뒤처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둘이 같은 학교에 다녔기에 시험만 보고 나면 옆집 아줌마가 쫓아와서 물었거든요. 민정이 시험 잘 봤대? 글쎄, 알아서 했겠지 뭐. 민정이 엄마는 딸한테 관심도 없는 거야, 뭐야? 관심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 딸이 시험을 보고 왔으면 잘 봤나 못 봤나 바로 확인을 해봐야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고 있잖아. 아니, 우리 은미를 견제해서 그런 건가? 뭐? 견제? 이웃끼리 뭔 견제를 한다고 그래. 난 그냥 시험을 보다 보면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는 건데 엄마가 그렇게 발끈하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그러니까 은미 엄마도 그냥 느긋하게 응원해줘. 라며 엄마가 옆집 아줌마를 말리기도 했지만 그 뒤에도 옆집 아줌마는 우리 누나가 은미 누나를 앞서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곤 했습니다. 물론 엄마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고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은미 누나 성적이 월등히 좋았기에 옆집 아줌마도 점점 개의치 않는 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뒤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인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누나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나의 성적이 눈에 띄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중2가 될 무렵에는 은미 누나를 이기고 전교 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역시나 옆집 아줌마가 불이 났게 쫓아와서 물었어요. 민정이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그래? 민정이가 이번에 전교 1등을 했다며. 그러게 말이야. 우리 딸이 공부만 하더니만 전교 1등을 했다지 뭐야. 우리 딸 진짜 기특하지. 엄마가 만감이 교차한다는 표정으로 옆집 아줌마를 바라봤지만 그때 아줌마의 표정은 나라를 잃은 듯한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넋이 반쯤 나가 있는 것 같아 보였고 아줌마가 엄마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민정이가 진짜 공부한 게 맞긴 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공부를 안 했으면 전교 1등을 어떻게 했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잖아. 저번 시험 때까지만 해도 전교 10등을 겨우 했었는데 갑자기 전교 1등이라니. 혹시 컨닝하고 그런 거 아니냔 말이야. 뭐? 컨닝?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다짜고짜 찾아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가 아줌마에게 쏘아붙이자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모양으로 아줌마가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은미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내 전교 1등을 했는데 속상해서 그랬어. 근데 민정이는 무슨 과외라도 하고 있는 거야? 과외는 무슨 과외야. 문제집 잔뜩 사서 풀고 또 풀고 그러는 게 다야. 뭐? 그냥 문제집만 풀었는데 전교 1등을 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나도 좀 알려줘봐. 대체 어떻게 공부를 한 거야? 진짜라니까. 민정이 말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 게 제일 중요하대. 얼마 전에 민정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글씨가 아주 빼곡하더라고. 그러니까 민정이 말로는 선생님 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하물며 우리 민정이는 선생님이 농담하는 것까지 다 적어놓기도 했더라니까. 그게 성적을 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것만 가지고 전교 1등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지? 숨기는 게 있긴 뭐가 있다고 그래. 진짜 그게 다라니까. 아참. 그리고 혼자 문제 풀어보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고 했던 것 같아. 얼마 전에 동생 앉혀놓고 공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 우리 은미는 유명 학원에 과외까지 붙이고 있는데 그럼 겨우 그런 걸로 우리 은미를 이겼단 말이야?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다고 할 만큼 옆집 아줌마가 억울하다는 듯 물었는데요. 그거야 나도 잘 모르지. 암튼 우리는 사교육 그런 거 안 시키고 있어. 그렇잖아 또 내가 필요하면 학원 보내준다고 했는데도 됐다고 하더라고. 라는 엄마의 말에 아줌마가 씩씩거리다 돌아갔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은미 누나는 사교육의 대명사였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옆집 아저씨 월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교육으로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더욱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하필 같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바람에 매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느긋했던 우리 누나와는 다르게 은미 누나는 초조할 수밖에 없었기에 훨씬 불리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은미 누나는 사교육을 엄청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 누나를 앞서지 못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누나에게 공부머리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누나는 EBS 강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어느 날은 엄마가 신기한 듯 물어봤습니다. 옆집 은미는 엄청 비싼 과외도 받고 있다고 하던데 넌 어떻게 매번 1등을 하는 거야? 거기다 네 동생 공부도 봐주고 있잖아. 엄마가 생각해도 이상해서 그래. 동생 공부를 봐주는 것도 공부거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동생한테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찾고 있는 거야. 원래 공부라는 건 내가 완벽히 알고 있어야 설명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동생이 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으면 그건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더 공부해서 메꾸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동생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야? 당연하지.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 공부는 이미 끝난 거야. 라는 말을 했고 그런 누나 덕분에 저 또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미 누나는 점점 사교육 늪에 빠져들어갔고 그게 전부인 양 의지를 한 채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은미 누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긴 했지만 우리 누나는 당당히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옆집 아줌마가 한동안 발길을 끊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은 엄마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쫓아와서 귀찮게 하더니 요즘은 조용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엄마, 근데 은미 누나도 나름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줌마는 왜 그러는 거야?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암튼 부모 욕심인 거지. 라며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는 끝이 나나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옆집 아줌마의 시기 질투는 끝이 없었는데요. 수시로 오며 가며 누나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우리 누나가 야간대학을 나온 남자를 신랑감으로 데리고 왔다는 말에 옆집 아줌마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엄마에게는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결혼을 했으면 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날 한동안 엄마 속을 긁던 아줌마가 돌아가자마자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줌마는 대체 왜 맨날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신경 쓸 거 없어. 근데 엄마는 예비 매형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성실해 보이고 그러던데.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혹여나 자격지심 그런 것 때문에 힘들게 할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 원래가 자식 일에는 걱정이 많기 마련이거든. 엄마가 봐도 사람은 참 성실하고 좋아 보이긴 했어. 그럼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을 건가 보네. 둘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를 해서 뭐 하겠어. 인성이 개차반이거나 그러면 무조건 반대를 하겠지만 사람이 착하고 성실해 보이긴 하더구만. 내가 왜 반대를 하겠어. 다른 부모들 같았으면 무조건 반대했을 텐데 역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대단하다니까.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편견 그런 게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지. 라며 제가 감탄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누나와 매형은 보육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누나 말에 따르면 하루는 봉사활동을 갔다가 보육원 화장실에서 타일 공사를 하는 누나보다 3살 많던 매형을 보자마자 마음이 갔다는데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통했고 연인 사이가 됐다고 했습니다. 예비 매형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예비 매형은 보육원 출신으로 보육원을 나와서 자립을 하면서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낮에는 직업훈련소에서 타일 시공을 배우며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 건축 관련 이런저런 자격증을 많이 땄다네요. 거기다 자격증을 딴 뒤에는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밤에는 야간 대학까지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비 매형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고 첫 인사를 드린 뒤로는 예비 매형이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반갑게 맞이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아버지가 예비 매형에게 물었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그런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참 대단하구만.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보육원 원장님을 잘 만났던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육원을 나올 때 원장님께서 저한테 항상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이를 악물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정이 같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예비매형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예비매형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지? 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저는 두 분이 무조건 저를 반대하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 두 분께 인사드리러 간다고 하자 보육원 원장님께서도 혹시나 반대하셔도 실망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예비매형이 엄마 아버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자 아버지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자네 손 좀 이리 줘보게나. 제 손이 좀 많이... 라며 예비매형이 급히 손을 뒤로 감췄는데요.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미 다 봤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손 이리 줘보게나. 라는 아버지 말에 예비매형이 눈치를 보며 손을 내밀었는데요. 예비매형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매형의 손을 보다가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30대의 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었으니까요. 여기저기 상처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손이 더 젊어 보일 정도였는데요. 예비매형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자 아버지가 예비매형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 자랑스러운 손을 자꾸만 감추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자네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말이야. 우연히 자네 손을 보게 됐는데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겠더구만.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면 나중에 결혼해서 무슨 큰일이 닥쳐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였거든. 한마디로 살면서 우리 딸을 배신할 것 같지는 않다는 확신이 들었네. 거기다 자네 눈빛만 봐도 우직함과 성실함이 몰씬 느껴졌거든. 난 말일세 자네한테 바라는 게 많지 않네. 그냥 우리 딸 배신하지 말고 평생 지켜주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라는 아버지 말에 예비매형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모님 두 분께 큰절까지 올렸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결혼식장에서도 옆집 아줌마 모녀의 표정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내내 우리 누나에게 지기만 했던 걸 뒤집어 엎을 기회를 잡았다는 기세등등한 표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옆집 모녀를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매형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었거든요. 매형은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따뜻했고 세상에서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제게도 정말 잘했습니다. 누나에게 잘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거기다 결혼 후 반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누나가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 매형이 누나를 설득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했고 누나를 끔찍이도 챙겼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감탄을 하기도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김서방이 민정이를 딸처럼 키우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부모인 우리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것 같다니까. 라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옆집 아줌마는 대놓고 우리 집을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놀러 온 옆집 아줌마가 또다시 엄마 속을 긁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민정이는 큰 실수를 한 거야. 우리 민정이가 실수를 하다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 야간대학 나온 남자인 것만으로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어디서 출신 성분도 모르는 남자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엄미 엄마, 남의 귀한 사이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민정이가 서울대학식이나 나왔는데 너무 아깝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 내가 볼 때 민정이 정도면 적어도 변호사 정도는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렇지. 난 말이야 요즘 우리 사이 가는 거 보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물론 중요하기야 하겠지. 근데 우리 사이도 실력 있는 기술자다 보니까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착해서 우리 민정이한테 잘하는 거 보면서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민정이 엄마가 이렇게 순진해서 문제라니까. 지가 가진 것도 없고 출신 성분도 그런데 민정이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뭐가 고맙다는 거야? 은미 엄마, 우리 사위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 라며 엄마가 눈에 힘까지 준 채 소리치자 옆집 아줌마가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내 말은 당연한 걸 가지고 뭘 칭찬까지 하냐 그 말인 거지. 근데 요즘은 결혼정보업체 거기가 아주 유행이라 거기에 가입만 하면 좋은 신랑감이 널렸거든. 그래서 민정이가 아까워서 말한 것뿐이야. 그럼 은미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거야? 그럼. 그래서 지금 우리 은미는 의사 만나고 있잖아. 그것도 돈 잘 번다는 성형외과 의사 말이야. 그래? 은미 엄마 소원이 의사 사이 보는 거였는데 아주 잘 됐네. 그럼 딸 잘 키워서 소원 성취했다니까. 근데 잘 확인해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 결혼정보업체도 좀 믿음이 안 가더라고. 믿음이 안 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 일륜지 대사인 결혼을 무슨 장사처럼 하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은미 엄마도 잘 확인해봐. 확인해볼 게 뭐가 있어. 요즘 결혼정보업체는 잘 돼 있어서 서류도 꼼꼼하게 잘 보거든. 그러니 믿고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민정이 엄마가 나한테 그런 충고할 처지는 아니지 않나? 내가 우리 딸한테 연애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다 있었다니까. 우리 딸도 민정이처럼 연애하다가 야간 대학 나오고 부모도 없는 사람 데려왔어 봐.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 은미 엄마, 내가 말 조심하라고 했지.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민정이 엄마가 나한테 충고할 자격은 없다 그 말인 거지.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곧 우리 은미 올 시간인데 의사 사이랑 어떻게 돼가는지 물어봐야 하거든. 라고 말한 뒤 옆집 아줌마가 돌아갔는데요. 엄마는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진짜 괜찮은 거야? 괜찮냐니? 뭐가 괜찮아? 옆집 은미 누나는 의사랑 결혼할 거라잖아. 혹시 엄마 기분 나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예전 같았으면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딸한테 저렇게 잘하는데 뭐가 부럽겠어. 사람 심성이 젤로 중요한 거지. 의사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 거기다 우리 사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난 하나도 안 부럽다. 라며 엄마가 싱긋 웃었습니다. 그 뒤 엄마는 옆집 아줌마와 거리를 둔 채 지내는 듯해 보였는데요. 매형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옆집 아줌마에게 화가 날 대로 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분리수거하는 곳에서 옆집 아줌마를 만났다는데 청첩장을 내밀더랍니다. 옆집에서도 우리 누나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기에 우리도 옆집 은미 누나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식도 화려한 호텔에서 했고 결혼 후에도 가끔 마주칠 때마다 옆집 아줌마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이번에 유럽 여행 보내준다지 뭐야. 이래서 의사 사이가 최고라니까. 그래? 좋겠네. 우리도 이번 휴가에는 다 같이 발리로 놀러 가기로 했거든. 뭐? 겨우 발리? 거기 동남아 아니야? 이래서 사이가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민정이 엄마도 사이한테 유럽 여행 보내달라고 해봐. 아무리 타일 기술자라도 그렇지. 발리가 뭐야 발리가. 라며 옆집 아줌마가 한껏 비웃다 들어갔답니다. 그 모습에 걱정이 돼서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원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난 괜찮으니까 너도 신경 쓸 거 없어. 의사 사이면 뭐 하겠어. 바쁘다고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는데. 난 수시로 우리랑 국밥 먹으러 가주는 우리 사이가 젤로 좋기만 하구만. 부럽긴 뭐가 부럽다고 그래. 라며 엄마가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누나 매형은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찾아왔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가까운 곳에 여행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인간지사 세용지마라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고 했던가요. 어느 날부터 옆집 아줌마가 허구한 날 소리를 지르고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딱 봐도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보였기에 엄마도 눈치만 볼 뿐 찾아가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한 번은 옆집 아줌마가 늦은 밤에 찾아와서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민정엄마, 내가 어디다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서 이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뭐야. 내가 이 기가 막힌 일을 친척들한테 하소연을 하겠어? 아니면 내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하겠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렇잖아도 계속 시끄럽길래 걱정이 되더라고. 그때 엄마는 진심이었는데요. 옆집 아줌마와는 다르게 엄마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아무리 얄미운 옆집 아줌마였지만 진심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옆집 아줌마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세상에나 옆집의 은민 누나 남편인 의사 사이가 성형수술을 받으러 온 여자와 바람이 나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네요. 그것도 결혼한 지 5개월쯤이 됐을 때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귀를 쫑긋 한 채 듣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엄마가 놀란 채 외쳤어요. 뭐?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 상간녀 말고도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다가 첫 번째 상간녀한테 걸리는 바람에 그 첫 번째 상간녀가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는 우리 딸한테 다 일러 바쳤다고 하더라고. 어쩜 만나도 그런 여자를 만나고 다닌 건지 수준이 의심스럽더라니까. 생각해봐. 우리 딸한테 말해봐야 지가 상간녀밖에 더 되겠냔 말이야. 세상에나 별의별 일이 다 있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 그 첫 번째 상간녀가 증거도 많이 줘서 상간녀 소송도 하고 그 정신 나간 놈하고는 이혼 소송해야지 뭐. 근데 진짜 큰일 난 게 그놈 병원 개원한다고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빌려줬거든. 아니 은민애가 돈이 어딨다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야. 아파트 담보로 대출도 받았고 카드 대출도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았거든. 지금 보통 큰일이 아니야.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그놈의 인간이 안 그러면 우리 딸하고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방법이 없었지 뭐. 라는 아줌마의 말에 엄마도 역시나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날 옆집 아줌마가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을 하다 돌아갔는데요. 그 뒤에도 옆집 아저씨와 아줌마의 싸우는 소리가 매일같이 들려왔고 극기하는 집이 잘못됐는지 이사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떡이 있길래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이 떡은 뭐야? 옆집이 새로 이사 왔다고 주고 갔어. 뭐? 옆집 이사 갔어? 그래.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갔지 뭐니. 대체 이게 뭔 난리인지 모르겠다. 라며 엄마가 심란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옆집 아줌마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옆집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없는 번호라고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저도 결혼할 사람이 생겨서 집에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어느 날 매형이 불러서 갔더니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 처남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모았던 돈이야. 결혼할 때 보태.
아니에요. 저도 모을 만큼 모아서 괜찮아요. 매형이 주면 그냥 받는 거야. 이걸로 신혼여행 좋은 데로 다녀와. 나한테도 결혼식 챙겨줄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저남은 내 마음 잘 모르겠지만 난 요즘 말이야. 나한테도 이런 좋은 가족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얼마 전에도 밥 먹는데 장모님께서 생선 가시까지 일일이 발라주시는데 그동안 부모 사랑 못 받은 걸 이제야 다 받는구나 싶어서 하루하루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라며 매형이 제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그런 매형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좋은 매형을 한 번에 알아본 부모님이 자랑스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토록 따뜻한 가족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